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론 3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3주째는 제2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오늘은 2장과 3장을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2교시를 1, 2, 3교시를 조금 더 1, 2교시로 1교시를 한 30분 정도, 또 2교시는 30 정도 해서 1시간 정도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한국과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가 지방화 시대와 관련이 되는데 3장에 그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련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지역사회복지는 이제 그 사회복지의 역사는 과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의 역사는 있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주로 영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것이 미국으로 왔다가 다시 미국의 이론이 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 그 사회복지 행정이나 정책, 법 이런 것들은 주로 일본 것을 우리가 많이 따라서 했고요. 그 이론적인 것이라든지 실천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서구 미국을 중심으로 이론의 영향을 저희 한국은 받았습니다. 먼저 한국의 근대 이전의 지역사회복지는 주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촌락 단위의 협동 관행이 중심이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두레나 개, 품앗이, 향약, 오가통 제도 같은 경우가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 약자를 돕는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두레 같은 경우에는 촌락 단위에 조직된 농민의 상호 협동체이고, 개는 뭐 공익이나 산업, 영리, 친목, 공제의 목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간에 돕는 어떤 그런 모임이었고요. 품앗이 같은 경우는 불황내 농민들이 노동력을 상호 차용 또는 교환하는 조직으로서 하루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뭐 모심기를 한다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서로 뭐를 심어주는, 또 향약도 전통적인 우리 상부상조의 좋은 전통인데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순화, 더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지식인들 간의 자치적인 협동 조직이다. 다음으로 이제 오가통 제도라고 있는데 강제성을 지닌 조선시대 인보 제도로서 지방 행정의 운영을 돕는 제도였는데요. 오가통이라는 것은 한 5개의 집을 한 단위로 묶어서 그 5개의 집을 서로 관리하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래서 소우익으로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룹, 그 어떤 구역 같은 그런 조직을 둬서 관리하게 만든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근대 이전의 시기가 됐고, 이제 한국이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서구에서 어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반열방이라고 그래가지고 1906년 원산에 최초의 인보관, 그리고 인보관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빈민 지역에 그 돕는 사람이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여성이라든지 청소년들을 돕는 그러한 현대적 의미의 복지관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떤 복지관이다. 그러니 반일방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1921년 태화여자관, 현재는 태화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가장 오래됐다는 했었는데, 그 전에 이 반열방이 출연을 하면서 뭐 21년 좀 그 다음 어떤 그 복지관으로 소개가 됐고, 일제시대 인보관 설립이 1921년 동부에서 인보관 등 한 5개 정도가 설립이 됐고요. 6.25 전쟁 이후에 외연 물자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활동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50년 최초의 대학 인보관이 설립이 됐다. 그래서 1950년도 이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의원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었고, 이것이 1970년대 후반까지 우리가 이제 새마을운동이 이게 많이 되면서 경제적인 부흥이 되면서 더 이상은 한국을 우리가 돕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1970년대 후반까지 의원단체들이 많이 있다가 의원단체들이 많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사회 개발 사업으로서 어떤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 자치적인 역량을 향상시켜서 공동체가 좀 살맛나온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지역사회 개발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사회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1970년대 새마을 각국의 운동이 개시되면서 농촌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공장 새마을운동,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고 5공화국 이후 민간 주도의 새마을운동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한국 농촌의 근대화, 또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 토착적 지도자 발굴 및 훈련에 기여를 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적에 제가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새마을운동의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초더미 풀 같은 것을 베가지고 각 마을마다 이렇게 이 편말을 둬서 집집마다 자기 걸음하는 양을 측정하기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70년대에 지금 생생하게 그런 내용이 나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던 흔적을 남겼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국의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가 이제 확대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1979년도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기 전까지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이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1950년 80년대에 이제 정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주도하에 복지 시책이 이제 추진이 됐는데 지역사회복지관이 설립이 198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영구 임대아파트 내에 건립이 법제화되고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이 제정이 됐고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서 가정봉사와 파견 사업이 실시가 됐다. CBR이라는 게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이다. 지역사회 중심적인 재활 사업이 이렇게 실시가 됐고요. 사회복지 전남 공무원 제도가 1980년대부터 이렇게 됐고 지역사회 행동 모델이 확동이 되면서 지역 조직화 사업, 주민운동이 전개가 되고 자조 집단이 출현하게 됐다. 198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가 그래도 명실공히 사회복지의 어떤 제도라든 정책이 아주 틀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사회복지의 역사는 조금 약간의 좀 뭐라고 그럴까요? 딜레마가 아니고 정권이 바뀔 때 주로 많이 출연을 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이제 물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군사 쿠데타로 이루어졌잖아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때부터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모든 제도나 행정은 일본의 틀을 받아가지고 많이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다양한 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실효성은 없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만들고 또 어떤 복지관 같은 경우도 주공아파트 내나 저소득 밀집 지역에 주공아파트 같은 이제 복지관 같은 걸 만들면서 실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발전에서 보면 실은 정권이 바뀌기 전과 또 새로운 정권이 바뀌어서 국민의 환심을 사고자 할 때 실은 복지 예산이라든지 또 복지의 어떤 이러한 수준이 많이 놓아지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현재 사회복지의 역사를 보면
그 새로운 전환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활이 되고 사회복지가 확대되는 정책과 되면서 여러 가지 또 경제적 위기들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이 됐다는 것은 실은 지방자치, 지방의 특성에 맞춰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측면들. 그래서 그 전에는 정부가 모든 예산을 주어서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정부가 일정 비용의 비용을 두고 그 다음에 지방 정부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측면들이 있는 거죠. 또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기관 같은 경우가 평가 제도가 많이 향상이 되면서 그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이 굉장히 어떤 그 이렇게 그 성장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지역사회 지역자원봉사센터가 건립이 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 사업이 전개가 되고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수립이 되고 사회복지 재정의 지방 분권화가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막 이렇게 되는 시대를 겪고 있다. 우리가 이제 지방 분권이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시설이나 이런 데에 모든 예산은 지방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 관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서 다 내려줘서 했는데 사회복지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화가 지방 분권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지방에 다 내려줘요. 그리고 나서 그 지방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노인복지 예산을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또 적게 주면 적게 주고 싶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 지방의 자치적인 역량이 커진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실은 어떤 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상 계층들에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 노인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동 예산보다는 노인복지 예산이 표가 되니까 그런 정치와 맞물려서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주는 돈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종잣돈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사회복지 욕구가 있잖아요. 도심에서 없는 그 광주라든지 전라남도의 욕구는 그 농촌 지역의 노인의 문제거든요. 이런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은 예산을 우리가 이제 그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지방화가 된다는 것은 실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의 어떤 재정을 어떤 식으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것이 현재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정부 주도로 하다가 정부가 줄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사회단체를 같이 협력해 가지고 예산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의 어떤 환경적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미국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선조직협회라고 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경제 공황이 오면서 사회적 약자가 많이 출현하고 그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비스가 중복이 되고 과한 경쟁을 통해서 어떤 그 사회복지 예산은 항상 부족한데 그 중복 문제라든지 또 정말 타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선 조직 간에 서로 연합체가 만들어지면서 자선 조직화가 되면서 정말로 그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조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기관 간의 연합을 통해서 서로 누가 서비스 대상인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사회복지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영국에서부터 원래 시작됐는데 1969년 영국에서 시작됐고 1987년 미국 버팔로에서 창설이 됐고 당시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구호단체들의 업무를 서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회사업 기관들의 서비스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서비스를 위한 전달 체계가 구축이 됐고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로 발전이 됐고 직접 구호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됐다.
지역사회 조직은 실은 이제 어떤 중산층 이상의 주로 어떤 중산층 이상의 어떤 사는 주로 중년 여성들이 주로 활동을 했다 그러면 주로 이 인보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회운동적 성격, 대학교라 대학생이라든지 주로 목사님들이라든지 사회 지식계층들이 저소득층의 밀집 지역에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조직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이 인본화 운동인데, 빈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교육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민 지역에 정착하여 활동하고 빈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적절한 자립을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생과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활용을 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실은 이제 자산 조직화가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두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봤다 그러면 인보관 운동에서는 그런 어떤 지역 주민 어떤 빈민 지역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가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이 자본주의 구조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좀 사회 계몽적 성격이 조금 이런 조직 인보관은 좀 강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선 조직화와 인보관의 차이점을 보면 인력 형태는 자선 조직에서는 우회 방문단, 그러니까 프렌들리 비지터들이, 그러니까 우회 방문단 주로 중산층 이상의 어떤 그런 상류층, 주로 이제 상류층 중산층 이상 주로 상류층 이상의 어떤 그런 대상자들이 방문을 했고, 인보관에서는 빈민들과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다음에 사회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속성에 주로 이제 개인이 문제다 이렇게 봤고, 인보관에서는 환경적 요소가 강했고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사회 진화적 측면에서, 그다음에 인보관에서는 자유주의와 급진주의, 참여 주도층은 상류층, 인보관에서는 중류층과 좀 대학생들이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사회 문제 및 접근 및 해결 방법에서는 빈민 개조와 역기능의 수정,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을 구분하여서 원조했고, 인보관에서는 빈민과의 거주와 빈민 생활의 동조, 기존 사회 질서를 비판하고 실용주의 및 개혁주의에 좀 노력을 했고요. 도움 제고 유형은 단기간 자선 구호, 도덕심을 향상할 주원 반면에 인보관 운동에서는 상부상조, 자조, 자립 및 정치적 활동. 영양에서는 지역사회 조직의 실천 방법에 공동모금이나 사회복지협의회 개별 사회에서 모태가 됐고, 인보관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관의 형성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던데,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중류층이 이제 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이제 상류층이 있으네. 상류층이 주로 했고, 인보관에서는 좀 중류층, 그러니까 조금 사회적으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자선조직협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인보관에서는 조금 가난하면서 중류층과 그 이하의 또 의식 있는 사람이 했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자선조직협회는 도시를 집중으로 인해서 도시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됐고, 1977년 뉴욕주 버팔로시의 자선조직협회가 창설이 되면서 사회복지기관의 협의회로 발전됐고, 지역사회 내 복지 서비스를 조직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모금의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989년 최초의 인보관이 설립이 됐는데요. 주요 사업은 여성과 소년 소녀의 클럽 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보육원의 운영, 거리 청소 등 지역사회 개선과 무료 요격실의 제공, 도서관, 의료학교, 그다음에 노동보호 입법의 제한, 이민자 상담 및 교육 서비스 활동들을 했었고, 그을린 지역사회 센터로 발전이 됐는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발달, 지역사회 조기 이론과 기술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현재로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측면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이제 실업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공공 분야 사업이 확대가 됐고, 빈민 구제 사업이 정부 기관으로 이용이 됐고, 알린스키의 지역사회 조직화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민주적인 지역사회가 조직이 확산되고, 조직 활동가의 역할과 갈등 전술 전략들이 발달이 됐다.
미국은 빈곤과의 전쟁 이유를 선포를 하면서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지역사회 주민을 조직화한다든지 당면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도록 유도하는 그런 풀뿌리 대중 조직이 활성이 됐다. 그러면서 신보수주의 이념이 확대가 됐는데 자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 강조가 됐고 자조 집단이 형성이 됐으며 자원봉사 조직화 됐고 사회복지기관의 계획, 행정, 조직 발전, 평가 개발이 강조가 됐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민간 비영리 조직이 확산이 됐다. 신보수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갔다가 신보수주의로 간다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과 지역사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놔두는 것을 신보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그 보수주의에서 신보수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너무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지방 정부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개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도록 정부는 최소 규모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좀 보수적 경향이 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미국도 이제 국가의 역량을 줄이면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세금으로 나오잖아요. 그 세금이라는 걸 어디 나오냐면은 그 그러니까 산업이 잘 돼야 그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데 자본주의라는 것은 한정없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패러다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많은 예산들을 확보를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이제 국가에 이제 창구가 바닥이 났잖아요. 산업이 안 되면은 예산이 이렇게 수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특성상 한정없이 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산업의 방향이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과 공공이 같이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하자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본주의 산업이 휘청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는 국가의 한계가 이제 부딪히고 그러면서 기업이라든지 종교기관이라든지 또는 지역타 사회단체의 참여가 더 절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들이 이제 신보수주의 이념 확대에서 좀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영국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좀 알아보면 실은 지역사회복지는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는 영국으로부터 출발했다. 왜냐하면 영국이 산업혁명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전에는 다 농사를 짓고 있다가 이제 그 산업혁명이 되면서 도심 중심으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봉건 지주들이 그 같이 이제 지주 그 넓은 땅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지고 있다가 산업이 발전하니까 막 한정없이 농민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도시에 이제 공장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시설이 잘 된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농촌에서 우리나라 옛날 70년대 80년대처럼 뭐 서울의 구로공단에 이런 사람 모여갖고 막 일하는 것처럼 도시로 몰리면서 어마어마하게 빈민촌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위생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수구 처리나 이것이 영국이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떤 보건 문제나 어떤 또 그다음에 그 불황인들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이제 그 사회복지가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에 거쳐오는 세계로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그 이런 측면 처음으로 시작했다. 자선조직협회가 결성이 된 거, 자선활동의 중복과 누락 해결, 새로운 자원의 확보, 현존 자선단체의 상호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세계 최초의 인보관 바로 토인보입니다. 바네트 목사님이 건립을 했고요. 빈곤자에 대한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 보건 문제 그리고 빈곤자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인보관 지금 과거의 인보관이고 지금 남아 있는 인보관 내용들입니다.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지역사회,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활동의 과정을 보면요. 1950년대 이전에는 정신장애 영역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시설 수용 방식에 대한 반성이 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와 서비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이때는 이제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약물을 묵으면 정신장애 시설이 있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살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갖게 됐고, 노인복지 영역에서는 국민보건서비스법이 1946년에 만들어지면서 의료제도 전환 이후 재가복지 서비스가 구체화됐다. 지금 지역사회에 살면서 서비스를 받는 방향으로. 아동복지 영역에서는 요보 아동의 가정위탁이 증가됐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보 아동이 생기면 그러니까 보육원 아니 그 시설로 주로 보내고 그러는데, 이때는 지역 안에서 가정위탁 쪽으로. 1951년에서 1970년대는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됐고, 그래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규정이 됐고, 보건과 복지 또 재가복지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면서 재가복지 서비스 정책이 본격화됐고, 노인 주택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탈시설화 인원이 영향을 받으면서 노인복지 주택이, 이것은 이제 탈시설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시설로 만들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거주하는 시설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설을 개방하고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굉장히 주력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강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거대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이게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것은 가정을 대신하는 건데 조금 큰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요즘은 사회복지 시설이 소규모하고 지역사회 일반 가정처럼 살아면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룹홈이라든지 장애인 그룹홈 또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이라든지 노인 조그마한 요양시설이랄지 이것은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지역사회 보호 발전 과정을 보면 1971년에서 1980년대까지 시범 보급소가 되면서 사회 서비스 부설이 창설이 되고 다양한 주체의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가 됐다.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조직에 의한 공식 서비스 플러스 가족 이웃 등에 의한 각종 비공식 서비스 플러스 시민 참여. 그래서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그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복지 어떤 국가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점차적으로 모든 어떤 전 세계적으로 하는 특징이 뭐냐면 복지의 주체가 다양화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부가 주도해서 사회복지를 할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 법인도 할 수도 있어요. 개인도 할 수도 있어요. 종교기관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어요. 왜? 복지라는 것은 국가의 하나의 힘으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인적, 물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영국도 이렇게 1970, 80년 후반까지 이런 의식이 이렇게 팽배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와 저 세계적인 어떤 그런 추세로 흐르는 거죠. 복지 주체가 다양화됐다는 거, 이런 어떤 측면들이 벌써부터 영국은 70년대 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된 거죠. 지역사회 보호 발달 과정으로서 또 이제 이 시기 때 보면 이 사람이 하버트라는 사람인데, 하버트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지역사회 보호를 커뮤니티 베이스드 소셜 케어다. 이제 이것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복지인데, 아까 우리나라는 커뮤니티 베이스드 리해빌리테이션이다. 장애인 영역에서 CBR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시설로 보내지 않고 지역사회에 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 이 사람이 이제 보고 이후에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된 거죠. 가족 체계와 지역사회의 이웃에 의한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버클레이 보고서가 출연이 됐는데 비공식 인간관계에 의한 비공식 보호가 강조가 되고 사회복지사 역할의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사회적 보호 계획, 비공식 보호 서비스와 공식적 보호 서비스 간의 파트너십이 개발이 됐다. 굉장히 이런 시기에 된 거죠. 우리나라는 뭐 1990년대, 2000년대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보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조금 일찍 영국이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보호의 동향이 보면은 이제 그린피스 보호 서비스에서는 지역사회 보호 행동 강령에서는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정부는 역할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보호 계획 1993년도에서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소비자의 선택과 제공자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하면서 민간 부분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를 제가 안 돌리고 봤네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앞부분에도 지금 근데 한번 제가 이거 안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케어의 혼합경제 복지 다원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장 경제 여기 이제 시장 경제에 잠깐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니까 시장 경제의 원리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복지 분야의 시장 경제가 이제 도입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가나 민간이 제공을 하면 클라이언트는 그 서비스를 그냥 받았어요. 그런데 제공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우처 제도를 둬가지고 이게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구매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가나 정부 기관이 선택해서 무조건 줬다면 이제는 사회복지 기관의 서비스가 다양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도록 하게. 그래서 선택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 기관은 이제는 도태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노인 요양시설의 부분만 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그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이 굉장히 제공자들이 경쟁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주도록 하고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선택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벌써 이게 영국은 뭐 93년도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시기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합경제, 복지 다원주의 이런 것이 더욱더 강조되는 측면들이 그래서 복지 다원주의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국가나 시장이나 자원봉사 비공식 부분이 이제 더욱더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이제는 복지가 이제 중앙 중심이 아니고 지방화되면서 같이 협력하고 복지 서비스 공급 과정과 복지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라든지 자원봉사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민간복지제도의 민영화를 통하여서 정부의 복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 1교시 이 정도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는 이런 추세에 이렇게 지방 분권화가 되고 지역이 중심이 되면서 민간과 관건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알아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간의 사회복지가 어떤 역사적 발전을 통해서 지금 화려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라는 것은 그 시대의 욕구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현대에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복지 문제가 창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식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그 복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